아무리 저걸 이거 녹화는 진짜 많아. 이게 뭐야. 어쨌든 도저히 답답해서 안 돼. 됐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대충 옆에 적어놓겠던 그런 가지고 하자.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러니까 차마 이것까지 유독 사실 유독 안 되는 게 뭔데 안펠 법칙. 하고 비오 사월 법칙. 사실 자기장의 약자가 B인 이유가 얘 때문이거든. B라는 사람이 자기장의 방향 처음 찾았는데 저 사람이 이름 따서 B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일렉트릭 필드니까 E라고 쓰면 그렇다 치고 마그네틱 필드인데 왜 자기장이 B예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 이름이에요. 자기장이. 자, 어쨌든 암페르 법칙은 간단 버전으로는 말로는 이렇게 해주지. 전류가 자기장 만든다고. 그래서 전류가 약점은 I, 자기장 B니까 I가 B를 만들면 대충 B도 있을 거고 I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회공선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그게 전류에 비례한다. 그게 비례 상태를 미리체로라고 지금은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혹시 전기장 에서 가우스 법칙을 쓴 적이 있었나? 아, 전기장이 안 나왔구나, 물리원에는. 맞아. 좀 신기한 식은 처음 보는 걸 건데, 걱정 마. 난 적분을 못하니까 이런 식은 건강상에서 회복선 따라가는 적분 당연히 못한다. 당연히 못한다. 게다가 저기에 이상한 벡터에다 이상한 계산도 들어있는데, 그치? 나 벡터가 뭔지 모르니까 벡터 연산은 도움이 못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말이죠. 이건 아주 단순하게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은 B 도트 S가 똑같은 방향이든 도트 프로덕트 하면 그냥 스칼라가 된다. 그죠? 맞나? 자, 그럼 대충 B 도트 DS는 만약에 B하고 DS가 아니 B하고 S 방향이 항상 똑같다면 단순히 선 따라가는 B, DS 스칼라 연산이 된다고. 거기에 B가 있으면 B가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 전체 곡선 길이 구하면 되니까 B 곱하기 L이라고 쓰겠죠. 뭐냐면 우리 학생 이럴 때만 계산 가능하다. 마이 TS 뮤제로 I.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면 얘로 뮤제로 마치 뮤제. 계산이 가능하다면 저걸로 계산하면 되고 계산이 안 되면 포기하면 되고 비오사브르 법칙은 좀 더 복잡하게 생겨온 건데 4파이분은 뮤제로 R 세제곱은 I ds 크로스 R. 이건 더 못생겼네. 크로스까지 했네. 혹시 크로스 현상 배웠냐? 아니요. 그럼 대충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x, y, z의 표현을 이렇게 예를 들어 A 벡터는 x 방향 정하고 B 벡터는 y 방향 정한다 하죠. 그러면 크로스 연산이라고 하는 방향은 둘의 예각 방향 돌렸을 때 손바닥을 A 벡터에서 B 방향으로 예각 방향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크로스 벡터의 방향이거든. 그래서 그러려니 하자. 다시 A 크로스 B는 A에서 B 방향 돌리게 된다. 그러면 엄지손가락 방향이다 이런 건데 돌려볼까?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나오지. 혹시 어딘가에서 무언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다면은 걔들은 전부 다 크로스 현상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는 당연히 B 크로스 A, B 크로스 A 하면은 당연히 방향이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현상은 방향이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전류가 이렇게 되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긴다? 전류가 이렇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된다고 했다, 그치? 자, 그게 맞는지 한번 보자. 자, I는 물론 벡터가 아니긴 하지만 I에서 연직 방향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위치 벡터는 당연히 얘가 될 거다. R 벡터. 그 다음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아니라 흐르는 방향의 벡터가 ds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전류가 스칼라라고 하죠. 전류는 방향이 있지만은 전류 자체는 스칼라. 그래서 전류를 벡터로 만들면 ds라는 특별한 벡터를 표현하는 거. 그럼 전류 방향. 자, 그리고 혹시 ds 크로스 r 계산할 수 있겠나? ds 방향 이쪽, r 방향 이쪽. 그러니까 ds 크로스 r 방향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물론 r 벡터를 뒤집어 놓으면은 ds 크로스 r 해서 여기서는 전류의 자기장이 기어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위에 있는 공간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기장이 이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바보가 아니라면 저번 시간에 그랬듯이 이상한 도선 그래가지고 자기장이 이 방향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나설가 쓰겠다. 음수선을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왜냐하면 요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비오사브르 법칙 저기에 왜 사람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갔냐면은 원래 이 방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비오거든.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더 이쁘게 다듬은 사람은 저게 나머지 그러니까 저게 동그란 부분만 얘기한 거. 즉 이렇게 전류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오고 사바르는 저걸 수학적으로 잘게 펼쳐가지고 공간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수학이 어느 정도 되면은 방향 따위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게 결국 비오사브르 법칙만 알면 되거든요. 아니 비오사브르 법칙을 알고 크로스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건 언제 쓸 수 있냐? 언제나 쓸 수 있다. 근데 보다시피 위의 식보다 밑의 식이 훨씬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에 걸 써야지. 근데 밑에 것도 조금 쉽게 해놓자. 만약에 ds하고 r 방향이 수직이라면 아까 전에 방금 도선 위에서 한 것처럼 그럼 ds 크로스 r은 어차피 a 크로스 b의 크기가 ab 사인 세타 90도일 땐 사인 세타 90이면 사인 세타 1이니까 수직일 때 그러니까 ds하고 r이 수직일 때는 db의 크기는 4파이분의 류제곱 r 벡터는 r하고 r 단위 벡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r 제곱분의 i ds라고 이쁘게 쓸 수 있다. 그럼 저 ds 방향이 이쁘게 정되어 있으면 단순 접근이 되겠죠. 그럴 때 저거 쓰면 되고. 물론 실제는 훨씬 어려운 계산 예지만 단순할 때 훨씬 쉽고 하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직선도선 구해내볼까? 직선도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니까 결국 ds의 방향도 이 방향이라는 뜻이 돼요. 거기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지는 지점 P에서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대칭성 있고 이쁘게 서로 둘러싸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 거리가 전부 다 R인 원 위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겠죠? B가 상수란 얘기다. 그러면 ds 방향이 요거 따라가실 테니까 ds는 요거 자기장의 상수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 다음 B하고 ds의 방향은 항상 수직이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B는 상수가 될 거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된 가상의 빨간 선을 앙페르 회복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잘난 척하고 일단 아니지 잘난 척하고 마치 나는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척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지. 근데 사실 계산 못하고 있지. 이 패곡선 위에서 자기장은 상수. 그럼 이 패곡선의 길이는 이 되시겠다 그죠? 이게 앙페르 법칙에 따라 이렇게 되실 테니까 따라서 저 위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1파이분의 유제로 R분의 I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번 시간에 봤던 그 K R분의 I라는 식이다. 자, 세기가 이렇게 나오니 여기로 갔었지만은 사실 저 두 개 법칙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 식이 생긴거라지가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뿐이야. 근데 사실은 얘가 어렵지. 특성용이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데. 자, 그럼 그 다음 원형도선도 원형도선이라고 하면 원형으로 전류가 쭉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흐른다면 당연히 원위다.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가 ds의 방향이 되겠지. 그럼 저 요소가 자기장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점을 찍어도 사실 자기장이 상수인 지점이 안 나오거든. 웬만하면 뭔 소리냐고. 없이 이거 계산 안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원도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패곡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을 못 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오사브라 법칙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다 계산할 건 아니고 요점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O점에서 전기장을 구할 때 DS하고 R 방향은 당연히 여전히 수직이다. R 몇 편이면. 그럼 지금 결국 계산한 게 DS 크로스 R인데 DS 크로스 R 하면 무조건 여기서 전기장이 다 튀어나오죠. 옆에 있는 것도 튀어나오고 옆에 있는 것도 튀어나오고 결국 전부 다 튀어나오네 가만히서. 그러면은 방이 다 똑같으니까 굳이 벡터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쭉 따라가면서 다 계산하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쭉 따라가면서 30분 그냥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잘난 척하고 db는 4파이분의 u0 r 세제곱분은 i ds 크로스 r을 계산할 것처럼 폼을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 스칼라는 똑같고 4파이분의 u0 뒤에 거 i하고 ds는 항상 수직. 그러니까 크로스 연산은 ds 곱하기 r이 된다. 스칼라로. 그러니까 r 제곱분의 i ds가 될 거라는 얘기지. 맞나? 위에 건 스칼라니까 팩트로 i 스칼라로 바꾸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식은 무섭게 써놨지만 밑에 주제를 중에 무슨 이유 얘기한다면 이 식으로 계산한다 하면 쉽지 뭐. 그럼 P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더 돌리면 되지. 그러면은 제로에서 까지 따라가면서 계산하면 끝나죠? 4파이분의 u0 r 제곱분의 i ds를. 자, 여기에서 이 상수 맞나? 얘도 상수인가? 얘도 상수인가? 이 배수는 전류가 똑같겠죠? 상수. 얘는 상수인가? S에 대해서 아니요. 반지름. 거리. 중심에서 구하면 반지름은 다 똑같다 그지? 즉 보기에 어떠니까 통째로 다 상수다. 그럼 계산하면 4파이분의 u0 r 제곱분의 i가 통째로 튀어나오고 남는 건 이 튀어나오겠죠? r 하나 날리고 i 하나 날리고
E 날리고. 자, 그래서 원형동사의 자기장은 B는 2분의 뮤제로 R분의 I가 되신다. 이게 저번 시간에 아마 K 프라임 R분의 I라고 썼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딴 걸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직선도성의 자기장, 원형도성의 자기장. 그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얘는 앞에 붙여있는 2파이분의 뮤제로, 얘는 2분의 뮤제로. 그러니까 당연하게 K보다 K 프라임이 8배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K 프라임이라는 거. 그게 직선도선 원형도선 어떻게 잘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걸 얘기해서 이게 자기장에 쓰니까 1 플러스 파이 대 1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이유다. 아니 거꾸로 해야죠. 크기 비니까 파이 플러스 1 대 파이 마이너스 1이면 이유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안 외워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냥 기본적인 저거 두 개를 안 가르치고 암기를 가르치는 거. 그 원래 사고가 나와요.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떻다라고 하는데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홍수날 리비아 거기에 문화가 교육이 개떡 같아요. 암기식이래. 문화는 우리나라에 약 70년대에서 90년대 정도. 그러니까 남녀간이 좀 더 조심스러울 때. 그러니까 거리에서 팔짱 끼고 가려고 사람들이 욕하던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데이트를 잡냐? 남자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말로 수입하면 여자들이 그게 필요하면 외우는. 지네가 수숙하면 얘기했는데 신기하게 다 외운대. 워낙에 교육이 암기식으로 교육을 해놔가지고. 나는 나가 있다가 잠깐만 excuse me. 이 뉴스가 왜 지금 나오지? 자, 어쨌든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까지 차마 외우라고 못하겠어가지고 솔레노이드는 여러 가지로 할까? 126페이지다, 그치? 네 번째 솔레노이드에서 전류에 자기장. 공통점 얘기했지? 어쨌든 전부 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전류에 다 필요한다고. 렌, 이, 등. 그 다음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도 좀 할까?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솔레노이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코일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자석. 이게 좀 보이지만 얘들이 뭐가 차이게? 얘는 순수한 이론적인 거다. 코일은 실제적인 거고 전자석은 버리자. 코에 철심 바라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물리학에서는 전자석은 나올 때가 지났다. 초등학생이나 좋아하는 거는. 자, 그럼 이거 솔레노이드는 이론적이고 코일은 실제적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솔레노이드는 저항이 없다. 지금 저항 없이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만 딱 있는 경우. 근데 코일은 원래 전선으로 만들지. 전선도 저항이 빵이 될 수 있나? 없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저항이 있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하고 코일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아.
그냥 간단한 게 물리 측에서는 솔레노이드를 선호하고 기술 측에서는 코일을 선호한다. 실제로 그게 더 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하이탑에서는 코일이라고 외웠을까? 그럼 하이탑이 잘못한 거야. 엄밀하게는. 물론 그렇게 쪼잔하게 따진 인간은 없다. 자, 그리고 와 솔레노이드 되게 간단하게 돼 있네. 그럼 나도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볼까. 자, 솔레노이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냥 가상의 모터. 어떻게 해보면 되냐 하면 당연히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둘러치면 되겠지. 땡땡땡 땡땡 이러면 솔레노이드야. 착한 사람 뒤쪽으로 전류가 쭉 지나가는 게 보일 거고 그게 귀찮을 것 같았어.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이딴 식으로 이렇게 코일처럼 스프링처럼 뺑뺑 감아놓으면 이게 솔레노이드다 라는 얘기인데 뭔가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난 모르겠네. 자, 여기 눈가에 대고 갖다 대고 보면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네? 뭐로 보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원형도선 하나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n번 감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원형도선이 단순하게 n개가 있다는 거. 근데 심지어 전류가 흐름 방향이 다 똑같을 테니까 그 원형도선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겠죠? 그럼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게 원형도선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뻔하게 알 수 있는 방향은 원형도선이랑 똑같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전류가 있다는 흘렀다 치자. 그럼 원형도선은 자기장 이렇게 둘러치면 이 방향이 되니까 그게 몇 개가 있어도 다 똑같은 방향이겠죠. 즉 보나마나 이딴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된다. 누구가 찾을 수 있냐고? 원형도선과 동일하게. 물론 손 되게 정밀합니다. 이때 전류가 순간 4개를 따라서 쭉 따라 내려오면 누가 뭐래도 이건 사실 솔레노이드에 더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 이게 원형도선으로 솔레노이드로 보여. 자, 그러면은 여전히 엄지손가락방이 자기장 하나이다. 그래서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찾을 수 있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야 찾는 거 쉽다. 그만이야. 자, 그 다음 암기식으로 먼저 배워야 되겠고 혹시 책이 있냐?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 식! 게이트 프레임이나 이런 거? 아니네. 말로 해놨네. 전류의 세기 곱하기 단위길이란 도선의 가무수라고.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거 어디에 뮤즈를 꺼놔야 되냐면은 단위길이 당연히 가무수. 그냥 가무수가 아니라 단위길이란 가무수다. 아, 그리고 그 규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몇 번 감았다. 그냥 생으로 몇 번 감았다라고 라지안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단위길이란 가무수는 스몰이라고 표시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패러데이 법칙 혹시 기억나냐? 얘는 그냥 가무수다. 단위에 대한 가무수가 아니야. 그래서 괜히 이게 나오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다시 단위 길이에 대한 가무수다. N은 외워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난 다시 유도할 건데. 그래서 그 얘기는 정도까지만 보면 이해주면 안 되죠. 그럴 건데. 자, 그럼 처음에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볼까? 자, 이놈의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 옆으로 잘랐다 라고 치면은 대충 위쪽에선 전류가 튀어나오고 슉 튀어나와서 여기서 기어들어가고 아이고 근데 여기 5번이 다 그래 튀어나오고 이런 식이지. 그러면 각각 개념적으로는 이거 먼저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쭉 흐른다 라고 한다면
이거 책이 없는 거니까 넓혀볼까요? 전류가 튀어나오면 자기장은 요수에 이렇게 생기는 거지. 파란색 오리좀 더 느껴져요. 이 주변 자기장이 동그랗게 만들어질 거다. 그런데 여기에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준차되면 대충 이런 식, 그 다음에 모르시는 이런 식, 이런 식, 몰라. 그리고 이 주위에는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 얘기는 얘가 충분히 춤춰야 이 랩은 거의 직선이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건 거의 균일하겠지만 이상적으로 n이 엄청나게 크고 솔루가 상당히 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보호막이나 솔루의 랩을 자기장은 일정해질 거다. 그리고 높아지면 요게 도선 하나다. 여기 한 바퀴 돌리는 거. 그럼 옆으로 박절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상황, 즉 완벽하게 이상적인 상황에서 전류가 솔루는 몇 퍼센트 가면은 살펴볼까? 몰라, 앵글. 가까이 두면 이거 그리고 자, 그러면 방금 말하는 이놈의 자기장을 이렇게 하고 대입을 해보죠. 극단으로. 그럼 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균일해진다. 참고로 균일한 전기장 만드는 애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균일한 전기장. 평행판 축전기가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 네? 평행판 축전기, 극판 두 개 갖다 놓으면 그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 몇 세트로 얘기하냐면은 원래 제일 쉬운 게 힘이 제일 쉬운 데는 전기장이고 자기장이고 둘 다 힘이랑 관계 있고 힘을 다룰 때 제일 쉬운 건 그 힘이 일정할 때다 그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기준으로 문제는 솔레노이드 아니면 전기장 그 평행판 축전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대학교 1학년 기준, 과거 2학년 기준으로, 연재근 1학년 기준으로 이거 둘 다 알아야 돼. 자,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 책에서야 이 자기장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바깥쪽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기장이 총총한 세니까 여기가 세고 여기는 약하다 그딴 식으로 얘기하고 싶겠지만 물리학 인간들은 일단 모른다 그죠? 여기는 자기장이 제로다. 여기도 제로다. 왜냐면 이한 효과하고 이한 효과가 방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상쇄하고 얘를 상쇄하고 뭐 그런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패곡선은 어떻게 돌리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패곡선을 돌리면 생각하기 쉽지. 얘가 앙페르 패곡선. 물리학자가 이렇게 양심이 없다니까. 직사각형 그런 거 곡선이라고? 저기 곡선은 뭐야? 나 곡선으로 보이는데. 자, 패곡선 어쨌든 패곡선만 되면 되거든. 대충 무슨 개념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거리하고 그 자기장의 세기의 곱은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당연하지. 다시 전기장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거 적분하면 전기장의 세기는 아마 그 거리에 반비례하게 나올 거고. 어디 갔지? 네,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게 나오고. 그다음
이걸 둘러싼 원호의 길이는 반지를 비례하죠. 그럼 전기장 세기 곱하기 원주 하면은 어디나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 까만 선 위에서 전기장 곱하기 원주 한 거랑 빨간 선 위에서 전기장 곱하기 원주 한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성 따라가면 어떻게 되지? 그냥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반지랑 관계 없으니까. 이러면 이제 수학자가 북주하기 시작한다.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얘도 똑같지 않냐? 어차피. 자, 그래서 회복성은 어떻게 하든 어차피 원주 곱하기 자기장하면 일정한 값이라면 사실 원주 곱하기 자기장하면 일정한 값이면 그게 사실 한국의 법칙 시작이지. 그럼 아무렇게나 선 둘러줘도 괜찮다. 그게 이미의 회복성에 대해서 식이 만족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아무렇게나 그려놓는다고? 그럼 정사각형을 그리면 되지. 나 직사각형을 그리면 당연히 되지. 그래서 저렇게 못생긴 직사각형을 앞에 회복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야 되면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 도트 프로덕트. 같은 방향이면은 코사인 0은 1이 되겠죠. 어딘가에서 수직일 거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1번 경로, 얘를 2번 경로, 얘를 3번 경로, 얘를 4번 경로라고 하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인테그럴 PDS를 계산하는 건데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인테그랄 B 도트 DS를 마치 다 계산할 것처럼 이렇게 식에서 놓고 1번 구간에서 계산해야 될까? 자기장의 방향 파란색 방향, DS의 방향 표곡선 따라가는 방향 같은 방향이지. 그럼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B고 길이는 안 정했네. K가 L이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는 B 곱하기 L 방향이 같으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B하고 DS 어차피 수직이거든. 그럼 코사인 90은 0이니까 빵. 세 번째는 길이는 L인데 문제는 바깥쪽은 자기장의 빵이라고 했다고죠? 또 빵. 네 번째는 두 번째랑 똑같은 외로 빵. 계산은 결국에는 단순히 B 곱하기 L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랑 만나요? 유제로 총 n개가 들어있으니까 n개의 적유, i짜리가 n개가 들어있는 게 총 적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겠네. 큰 거니까 결국 솔레노이드인 자기장 방할. 수학자는 진짜 다 때려잡아요. 그 이상을. 근데 이건 인정할 만하다. 네가 생각한 놈이 이상한 놈이겠는데. 라고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책에서 왜 저런 식이 나왔는지 알려면 단위에 대한 감수 곱하기 전류라고. 얘 때문에 얘가 n이지. 그래서 최종 식 B는 유제로 n i다. 이걸 책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는 K2'N I 그리고 K2'이 n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뭐 단위에 대한 감수.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뭐냐면은 책에서 어차피 암기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쓴 적분이라는 게 쉽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계산이 쉽지만 이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아마 칠판에 써놓은 아까부터 계산하는 게 당연히 이해는 안 될 거다. 더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차피 계산은 가능하다고. 나중에는 안 해도 된다. 늘 얘기했듯이 왜 과학의 참모습은 외우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일단 수학의 크로스 현상을 배웠으면은 저기압에서 왜 반만 올라갈 때 바람이 그따위로 휘는지 뻔하게 알 수 있지.
전류가 올 때 자기장도 할 수 있고 또 뭐 있지? 아 이런 것도 필요 없지. 얘 누가 봐도 I의 크로스 B가 F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암페어 오버스 묻혀. 아 필요 없어요. 10만 번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식. 이게 진짜 전기라고 이거든. 그럼 전원 움직인다고? 전류지 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 현상을 할 수 있으면 방향이 금방 찾는다. 그럼 유치하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수학에서 그게 한참 뒤에 배우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자, 그래서 이까지 해서 솔레노이드에는 자기장을 끝내시는 다시 정리해서 솔레노이드 원형자산 여러 개로 생각하면 방향을 금방 찾는다. 그 다음 세기는 어차피 전류에 비례한다. 그럼 신경 써야 될 건 단위의 감수의 관계에 있다. 이것만 신경 써도 되는데 아니 외워도 되는데 꼭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 혹시 이거 기억나냐? K가 얼마였지? 2파이분의 U0 K 프라임은 2분의 U0 K 2프라임은 U0 그래서 마치 외우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보다 얘가 8배 크고 얘보다 2배 크다. 그래서 어쨌든 K보다 K 프라임이 K 2 프라임이 더 크다. 이딴 식으로 외우라 하는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봐도 이 중에서 제일 이쁜 숫자는 얘 아니? 그럼 반대로 얘가 2분의 뮤제로라고 하는 게 더 이쁘고 이게 8분의 1이라는 게 더 이쁜 게 맞는데 그리고 하나 더 속성할 수 있는 게 있다. K가 포함된 직선 전류가 제일 중요할까? K 프라임 들어있는 원형 전류가 제일 중요할까? K2 프라임에 들어있는 솔레노이드가 가장 중요할까? 직선. 응? 직선. 나라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걸 상수에 제일 간단하게 둘 거야. 당연히 솔레노이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다. 모든 전자회로는 줄이면 네 휴대폰도 포함해서 교리의 기본 수준은 저항, 코일, 축전기로 다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른바 RLC 회로라고 하는 걸 물리2 할 때쯤 배우 들어본 적이 있냐? 왜 RLC 회로를 다루냐고? 저항, 코일, 축전기 이 세 개가 제일 기본 수준이라고 그렇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코일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솔레노이드. 왜냐면 자기장이 상수거든. 축전기에 제일 중요한 건 평판 축전기. 왜냐면 전기장이 상수거든. 그걸 다루는 것부터가 물리2에서 시작. 그리고 저걸 할 줄 알아야지 전자제품을 만들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포기한 것 같아. 농담이고 전기에서 저기는 반도체로 넘어갔으니까. 자, 그럼 5번째부터는 나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자. 우와, 잠깐만.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 솔레노이드 내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 내 손가락을 저리 방향 담아줄 때 오른손가락 방향이다. 이거 아까 원형동사에서 써먹었던 거다, 그죠? 그래서 나라면 이거 원형동사랑 같다라고 하고 넘어가겠다. 패스. 자, 그 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은 기술에서나 배우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죠. 재미없어. 그래도 하자. 자, 일단 전자사업인데 전자석은 뭐냐? 코일에 그냥 강자성체 때려 넣은 거다. 철심? 강자성체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철심에다가 강자성체라고 해놓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좌화가 된다. 말 그대로 자석이 된다는 얘기다. 그럼 전기는 자기장 거기에 자석, 영구자석의 자기장도 같이 생기니까 당연히 원래 코일보다는 훨씬 자기장이 세진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철심이 놓인 곳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어. 자기장이 상수였지 않나? 네. 그럼 철심을 막아서 어쩌자고?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전자석은 내 눈에는 장난감으로밖에 안 보인다. 쓸데가 없어. 쓸데 있긴 하지. 그냥 자기장이 센 걸 이용하는데 쓸 수 있다. 전류 끊으면 끊어진다는 것도.
자, 그래서 어쨌든 전자석 원리는 이렇고 전자석 이용은 딱 봐도 밑에 전자석 기준 이렇게 해서 자석이 세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스피커는 잘 봐봐. 전자석이 아니라 코일을 쓴다. 그리고 연구자석을 쓴다. 당연히 이 코일 내부에다가 세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연구자석 집어넣으면 무거워서 안 움직인다. 자, 그래서 이거 코일 쓰는 거지만 전자석이 아주 잘. 자, 그 다음 자기 부상 열차는 전자석 따위로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석, 레일 그 위에 뭐 또 다른 차량 위에 뭐지? 왜 자석이 하나가 더 없지? 아, 그래서 어쨌든 단순하게 레일 위에 전자석, 아이씨 뭐라고 써?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다. 자, 전자석이 역할을 하긴 한다. 그런데 그냥 자석이 아니라 초전도체 자석이다. 그리고 뜨는 게 아니라 말씀의 효과로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다. 즉 이상한 얘기가 있었을 거야. 자기부상 열차 만드는 레일 위에 열차가 몇 미리 정도 떠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몇 미리가 왜 정해져 있냐고 말씀 효과가 있답니다. 즉 그 거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못한다. 근데 몇 미리 떠 있으면 효과가 있어. 마찰이 없잖아. 아, 말씀 효과를 무시하는구나. 전자석 하면은 맨날 떠오르는 그림이 밑에 자석 있으면 위에 뭔가 뜨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튀니까 별 힘 별로 안 되겠지 하겠지? 이거 눌러봐, 눌리나. 아마 이거 힘 꽉 줘가지고 누르면 손이 뚫릴 거야. 이 거리가 안 줄어든다는 얘기라. 말씀 효과는 이 거리가 정해져 있게 된다. 그 사이 공간은 절대 공간이 된다. 그래서 말씀 효과를 자기 양자화라고도 하시면 공간 양자화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이유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초전도 쉽게 이렇게 쓰는 우주에서 하면 굳이 건축물 지을 때 얘하고 얘 사이를 용접 안 해도 말씀 효과를 연결해 놓으면 이 사이의 거리가 딱 일정히 유지가 된다는 얘기다. 그럼 뚝뚝 띄워지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 즉 SF에 뭔가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걔들이 우주 식민지가 둘이 뚝 떨어지는데 이 주층이 이렇게 딱 거리 어떻게 유지할까? 뻔하지. 말씀 효과지. 거리는 안 줄어들지만 못 지나간다고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전자석이 그래 초전도 전자석이니까 그래야죠. 그 다음 뜨게 하는 건 이 말씀 효과고 그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 그게 전자석이다. 진짜 전자석. 초전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그 전자석의 극을 알아서 바꾸면서 적당하게 조절하면 가속도, 그러니까 동일한 간격으로 바뀐 전자석의 극을 바꾸면은 충분히 가속 감속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모터라고 하는 전자 모터 아니다. 자기 모터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진짜 전자석은 저기 모터라고 표시한 저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심지만 자기 부상 열차 또는 마그네틱 트레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자. 이렇게 초딩도 알기 쉬울 정도로 간단한 원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전동기는 모르겠으니까 전동기가 왜 여기 있어 나와? 전동기가 뭐죠? 그냥 대충 얘기하면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라는 얘기다, 그죠? 맞냐? 네. 그러니까 돌아가겠지?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우리가 배운 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 뿐이었지 전류가 흐르면 생긴 자기장 때문에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누가 아까 전에 뭔가 이상한 크로스 현상을 쓴 것 같은데, 그치? 그 책이 없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자기장이 있으면은 자석 비슷하게 힘을 받는다까지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자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동기, 뭐긴 뭐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생기는 자기장 때문에 힘을 받아서 돌아간다 라고 하고 싶겠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혹시 양심 있나? 얘 옆에다 어떻게 자기력이라고 있냐? 왠지 없을 것 같다. 개념 체크한다고. 있네. 본문에 있네. 많은데요. 진짜 정말 많아요. 전동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게? 근데 모터라고 하지 전동기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냐? 진짜. 왜 이러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 뭐야? 자기력이지. 그래서 자기력이나 보실까? 는 말이죠. 외울까? F는 B라저씨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전류가 슉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때 스카이 각도는 세타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힘 받는 건 BIL 사인 세타만큼 힘을 받는다. 방향은 나도 모르겠다. 마음 안 들고. 얘가 맞다. 반도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IL 크로스 IL 크로스 B. 그래서 이 도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내가 사실 고등학교 물리에는 전기하고 자기를 물리 2까지도 다 무시하거든. 혹시나 화이트하우스 책 산 적 있냐?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전기 끝날 때 맥스웰 법칙의 전기 법칙 2개 얘기해주고 자기 끝날 때쯤에 하나 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서 하나 더 얘기해주거든. 그래서 맥스웰 법칙 4가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 본문에서는 안 쓰지. 그 완벽한 정리 아니야. 왜 그런지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교양 과목이 일반 물리학이거든. 일반 물리학은 보통 책이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이만해. 각 1권, 2권, 그 2권 내용 중에 절반이 아니야. 3분의 2 정도가 맥스웰 법칙 얘기다. 아무리 하이탑이라도 그걸 딸랑 4장에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야. 제일 쉬운 거 안에서 그렇다는 거지. 자, 어쨌든 얘는 거기가 속하지 않는 얘기.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얘기도 안 할 거야? 아니 뒤에 할 것 같은데. 자기가 크게 코의 가무수가 많아서 코의 전기 센수록 세다고. 네. 자, 그래서 PI의 사인 세타. 야, 그냥 여기로 가자. 플래닝의 왼손 법칙이라고. 왼손을 먼저 그리시고 움직이면 쏜다. 그렇지. 못 그리겠다. 보기. 그럴 듯한데? 이상한데? 야, 그게 뭐야? 뭔가 이상해. 손가락이 6개가 응? 비슷한데? 됐어. 자, 플레이 왼손 지금 왼손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 그러니까 얘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고 정면에서 보면 안 돼 이거. 친구한테 알려준 요자수를 알려줘. 그래 애들이 잘 기억해. 아니 이상한 걸 더 잘 기억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걸 계산 못하는 사람들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여전히 공도들이 무식하니까 그죠? 전류가 이렇게 될 때 자기장의 중지가 뻗어있는 방향으로 미안. 이 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은 있고 중지가 뻗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전혀 엄지손가락처럼 보이지 않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F다. 이거지. 그래서 각각 F 자기력, B는 자기장, 그다음 얘는 전류. 자, 자매품은 뭐냐면 중학교부터 미는 손가락 4개 방향이 자기장,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일 때 손바닥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다 라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더라. 물론 둘이 똑같아. 근데 난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있지. 왜냐면 기본 요령은 아래까지 배우는 게 좋으니까. 순서대로 뭐다? FBI 되죠?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 계속 이걸 썼어? 그럼 네. 계속 이거 써도 돼. 물론 나중에 둘 다 안 쓰겠지만. 근데 기왕 쓰는 김에 둘이 방향이 똑같은 건 알겠지. 네. 전류, 자기장, 힘.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놓으면 FBI 순서대로니까 까먹기도 힘들다. 그래서 외우면 내가 볼 땐 이게 더 좋다. 근데 굳이 이게 편하면 이대로 해도 돼.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게 더 편해.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걸 계속 밀거든.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 때 이 손으로 조작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이걸 하면 손이 일단씩 밀린다고 그러죠. 뒤에서 보면 되게 웃기다. 경진 같은 거. 이렇게 안 되고. 아,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 이게 더 좋은 거야. 왜 이걸 쓰는 거지? 근본도 없는 거. 얘는 플레밍 앱 외동 법칙이라서 근본이 있잖아. 얘는 없잖아. 몰라. 이 사람도 있나 보지. 자, 그래서 플레밍 외동 법칙이 이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 크로스 현상을 배웠으면 이게 더 편한데, L 방향은 어차피 도선 방향, 전류의 방향이다. 전류는 스칼라라 가지고 벡터로 나타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벡터랑 같이 다닌다. 그럼 얘가 L 벡터, 가격의 전류 방향, 그 다음 B, 자기장 벡터. 그러면 IL 크로스 B는 당연히 위쪽 방향이 되지. 다시 IL 크로스 B 하면 위쪽 방향이 된다. 그럼 결국 얘도 안 쓰게 된다. 당연히 왜 써? 이걸 돌려야지. 자, 그래서 여전히 전기력에 대해서도 수학을 잘하면 더 편해진다. 그게 아니라면은 19세기 말에 공돌이들처럼 수학을 못하면 몸으로 때워야지 뭐. 암페르 혼자서 법칙 외우고 프레밍에 혼자서 법칙 외우고 뭐 그래도 돼. 그리고 교육과정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다음 전동기 이용 이거 방향은 얘기 안 할래. 따지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힘의 방향까지 아마. 그리고 차라리 이걸 따질 거면 나중에 그 뭐지? 전자기도를 따지는 게 맞다. 그때는 재밌는 것도 할 수 있어. 자, 그럼 전동기 이용은 뭐냐? 여기 있는 거 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지. 자기력을 이용한다라고 한 건 그 뜻이지. 자기력 자체가 자기장 안에 전류가 좀 힘을 받는다. 그럼 힘은 일반적으로 움직인다, 그죠? 좀 틀린 얘기인 건 아니지만. 그럼 뭘 찾으면 되냐고? 전류를 흘려줬더니 힘 받아서 움직이네? 그럼 전부 다 처음부터 자기력을 이용한 거다. 맞는지 볼까? 아이씨, 이건 자기장만 이용했잖아. 첫 번째는 MRI인데. 자기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장을 이용한 얘. 망할. 미안. 그럼 방금 얘기는 취소. 전동기 이용은 안 했구나. 미안. 전동기 이용 얘기다. 전동기 이용은 선풍기. 제주폭풍에 꽂으면 움직이는 데가 있다, 그지? 그럼 무조건 자기력 이용한 거다. 세탁기 움직이는 데 있네. 전원키면 움직인다, 그지? 믹서기 마찬가지죠? 지붕청소기 뭔가 돌아가는 소리 나죠? 당연한 얘기지. 헤어드라이 돌아가지? 그냥 모터들가 있잖아. 다 꺼져. 엘리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결론 모터밖에 없다, 그지? 전동기 연결 돼 있구나.
미안 넘어가자. 그래서 전동기 용도 자기력을 이용한다 아니면 어쨌든 전원 꽂으면 움직이는 걸 찾으면 된다. 엄청 쉽죠? 자, 그 다음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력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그러니까 마그네틱 레전스 이미지 이게 사실 핵자기 공명 장치인데 핵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핵을 뺐어. 즉 원래는 NMR이었는데 거기에서 N을 빼고 I 이미지를 넣은 거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NMR이에요. 원리는 물론 의사는 그 원리는 몰라도 된다. 정상하고 비정상하고 구분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MRI 뭐냐면 이거 왜 동그랗게 생겼는지 알겠지? 얘는 뭐가 들었을까? 원유술려면 불균이니까 균이란 솔레노이드를 만들게 되는 거겠지. 즉 MRI 장치는 그냥 솔레노이드다. 그런데 그 자기장이 엄청나게 세야 되겠지. 그럼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될 거야. 근데 전류가 무작정 많이 흐르려면 저항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들어있는 전후의 코일은 초전도 코일이다. 전류를 무지막지하게 흘려야지 자기장이 무지막지해져서 MRI가 잘 보이거든. 초전도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MRI가 왜 비싸게? 이 장치가 비싼 걸까? 그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액체 헬륨이 비싼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은 초전도체는 아니더라도 액체 질소 정도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 초전도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액체 헬륨 대신 액체 질소를 쓸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액체 질소는 1.5리터에 똑같은 양의 콜라보다 가격이 반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걸 쓰면 이제 MRI 한 장에 1,500원쯤 되겠지 뭐. MRI 한 장에 1,500원? 뭔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응? 지금 보험 다 떼면 한 80만 원 가까이 될까? 보험 정리시키면 3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내고. 액체율이 그렇게 비싸. 헬륨이 왜 이름이 헬륨일까? 헬륨. 예를 들어 수소는 물을 이루는 원소니까 수소다. 물에서 발견됐거든. 산소는 산소 발견돼서 산소. 그럼 헬리오스에 발견돼서 헬리오스라는 데서 발견돼서 헬륨이다. 헬리오스가 어디 이게 뭐하는 신일까? 태양신. 헬륨은 태양에서 먼저 발견됐다. 다시 얘기해서 20세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몰랐다. 아니 29세기까지. 20세기 들어가지고 태양 관측하다가 처음 보는 원소가 있네. 알고 보니까 헬륨이었어. 그래서 지구상에 헬륨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가다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순물로 나온 걸 모아가지고 파는 인간들이 있긴 하다. 그런데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 기체 헬륨. 이제 그 액화시키면 엄청난 돈이 되죠. 물론 돈도 많이 되긴 한다. 액체 헬륨 만드는데 영하 269도까지 내려야 되거든. 거의 절대온도의 4도. 자, 그 다음 하드디스크 아무도 안 쓰니까 갖다 버리실까? 자, 여기 헤드가 뭐냐면 그냥 전자석이다. 9일. 하드디스크가 CD 플레이 그런 거. 아니요, CD는 ODD라고 하는 거다. 옵티컬. 그러면 되게 큰 지금 SDD보다 훨씬 큰데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 이거 모은에서 하는 이제 그건 거죠. 응? 그 이전에 혹시 플로피 디스크를 본 적 있냐? 무려 한 장에 1.2MB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온 개선형은 크기가 작아지고 용량은 훨씬 늘어나서 한 장에 무려 1.44MB를 저장할 수 있었다. 근데 거기 플로피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파란색은 뜻이거든. 플로. 즉 원래 쓴 디스크가 플로피였다. 그런데 그렇게 펄렁거리면 당연히 데이터를 빽빽하게 쓰면은 옆에 있는 거랑 헷갈려서 못 읽는다. 그럼 반대로 그거 딱딱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딱딱하게 하면 그 쓰는 밀도를 늘릴 수 있어. 더 촘촘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잘 깨지겠지. 그리고 가까이 디스크 표면에서 헤드를 가까이 읽을수록 점점 촘촘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 읽을 때는 사실 먼지가 문제가 되거든. 예를 들어 먼지 하나 떨어졌다 헤드 움직인다 하드디스크가 마셨다 그럼 하드디스크 다 끄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환경을 진공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진공으로 만들고 헤드를 더럽게 가까이 붙이고 디스크를 딱딱하게 만드는 게 하드디스크라고 보면 돼. 이게 점점 발전해서 한 면만 쓰다가 두 면 쓰다가 플래터를 여러 개 같이 겹쳐가지고 쓰다가 나중에는 무거워서 갖다 버렸지. 지금은 더 이상 하드디스크는 안 쓴다 그지? 용량도 작고 무겁고 전력 소모도 크고 근데 크진 않아. 아니야 지금보다 커. 아니 SED보다 훨씬 커. 한 8배 좀 크겠네. A 응? 사이즈, A 사이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SED 좀 얇잖아. 그래서 SED가 한 이 정도 크기라면은 하드디스크는 이거 8개 정도 쌓아 4개 쌓고 4개 쌓고 2개 붙였다 정도면 딱 맞겠네. 그래서 대충 한 8배 정도. 자, 그래서 어쨌든 아무도 안 쓴다. 느리기 때문에. 그 다음 지금 이 자기를 이용한다면 대표적인 예는 얘가 토카마기다. 핵명료. 토카마기 러시아어긴 한데 토카마기 톡까지는 토로이드. 아니다. TO가 토로이드, KA가 챔버, MAK는 마그네틱. 그래서 마그네틱 토로이드 챔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마그네틱 토로이드 챔버가 된다. 토로이드는 도넛 모양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플라즈마를 가진다. 이걸 뭐 하냐고 인공핵융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케이스타겠지. 그리고 웬일로 과학도 보기에 MRI가 나와. 케이스타를 제치고. 자, 그 다음 MRI는 관심 없으니까 패스. 물질의 자성. 호호호. 자, 자성의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 자기적 성질의 유일한 이유는 전류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럼 물질은 전류가 안 흐르는데 왜 자성을 띠냐? 원자의 전자 때문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표시한 게 맞냐? 원자 내부의 전자의 운동과 자성. 전자가 움직인다면 전하된 인자가 움직인다 또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원자 내부의 전자의 운동과 자성. 설마 자기 쌍정 모멘트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지? 예스, 당연히 없어야지. 자, 대충 개념.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돈다. 라는 개념은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은 전하대 입자가 움직이고 그 전하가 마이너스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원형 전류가 된다. 원형 전류의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겠다. 그죠? 즉,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돈다는 게 원자핵 주위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긴다. 뭔 소리냐고? 원자 내부의 전자의 운동 때문에 결국 원자의 자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장의 유일한 원인은 전류다. 그럼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나라고 한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실제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 건 아니라 그냥 이제 그에 따르면 아니 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그 원인 비슷한 건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궤도 운동. 그 전자 궤도 운동. 자,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그 궤도 운동은 여기 설명했듯이 되게 쉽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돈다고 보면 그 원자만 가지고 매우 쉽게 계산이 되는 양이고
오비탈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또는 이 궤도 운동에 대응하는 현대적인 개념은 누가 뭐해도 오비탈이거든. 즉 오비탈의 꼬라지, 예를 들어 PX, PY, PZ 이런 것들이 각 운동량, 즉 운동이 있는 거니까 A양 자기장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어쨌든 거기에 의한 자기장은 계산이 힘들긴 하지만 사실 쉬운 거야. 됐어. 쉽긴 아니 어렵긴 해버릴까? 이 반지관이랑 자기장 나오잖아. 안 해. 자, 중요한 얘기는 이거니까 이거 다시 비교적 계산이 쉽다. 그리고 이해도 바로 된다. 이렇게 해보면 되니까. 라는 장점이 있는데 얘들은 웬만하면 안 들어간다. 왜냐고? 더럽게 약하거든. 즉 궤도 운동을 이런 게 있고 계산하기 있어 좋았는데 웬만하면 안 보인다. 그래서 평균 무시해도 좋다. 그럼 이 웬만하면 이 뭐냐 하면은 홀 전자가 아니 그렇지 홀 전자가 없을 때 얘기하고 어떤 경우가 있을까? 화학이랑 살짝 겹칠 것 같은데 사실은 삼자성 반자성 원자의 자성까지 따지는 건 화학이잖아. 주기율표에도 자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화학적으로 얘기해보면 홀전자가 없다. 어떤 경우일까? 그렇지. 옥텟은 만족했을 때, 그죠? 또는 어쨌든 홀전자 없이 쌍둥이 몽땅이 페어링 되어 있다는 얘기죠. S 오비탈이 두 개 다 들어가 있다거나.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스피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즉 홀전자가 없다. 그러면 뒤에 얘기할 스핀에 의한 효과가 없을 때랑 대신은 똑같다. 나 왜 빨간색을 쓰고 있을까? 참, 그때가 아니면 즉 후광이가 없어져야 여우가 대장 역할을 한다. 뭐 그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거 이해도 쉽고 다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아, 전자가 움직이면 자성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럼 그걸 싸그리 몽땅 다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놈의 스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놈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을 볼까? 이게 얼마나 볼 때인지. 자, 이번엔 볼게. 그냥 전자 자체다. 얘가 전자다. 스핀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는 이 자전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대충 전자의 자전이 스핀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절대 입자가 자전 이 방향으로 하면 결국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전류가 흐르고 그럼 이것도 고리 전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그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다 라고 하면 예측이 된다 그치? 아니 너무 복잡한데 스핀은 그러니까 전자의 자전이라고 정의하면 좋겠다 그치?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 너 돌이 필요해서 말이죠. 할 수 있어. 전자가 자전하면 스핀이 생길 수 있을까? 알다시피 전자는 기본 입자거든. 기본 입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내부 구조가 없다는 뜻이다. 그 얘기는 사이즈가 제로라는 뜻이다. 그럼 점이 자전을 하냐? 투행카야? 그럼 그게 자전이었다 치자. 그럼 그게 티가 나나? 전류가 있긴 한 건가? 한 점인데? 있겠죠. 아,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크겠다, 그죠? 그래서 뭘 생각해도
자전 이해가지고 뭔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문제는 그러기엔 자기장이 너무 세, 너무 뚜렷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에이 몰라 다 포기해. 아마 이게 고전역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거든. 얘는 양자역학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 그냥 계산하면 허용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장이 생긴 다음. 그래서 스핀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본질적인 자기 모멘트라고 하거든. 영어로 intrinsic magnetic moment이 뭐냐면 했잖아. 근데 하여튼 자기장이 생긴다. 또는 고전 물리가 후퇴한 포인트지. 원래 안타력 없이 전류가 있어야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는데 스피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다만 얘 성질은 방금 얘기했듯이 뭔가 행소처리인데 내 탓이 아니라 인간 언어 또는 그 비슷한 무언가로 대체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얘가 이미 말한 무슨 생겼듯이. 그래서 얘는 간단히 이해가 힘들다. 왜 그런지 모르거든. 그런데 대신 더럽게 강하다. 다행인 거는 저렇게 강한데 알아서 지들끼리 없어져 준다는 거죠. 스피드바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자기가 빵 만들어주니까 그게 쌍으로 되는 전자쌍의 효과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자동차의 종류를 좀 정리를 아니 순서가 맞네. 자동차의 종류 3. 자완 뛰어넘었다. 그냥 읽고 넘어갈까? 그 물질이 자석에 설계되면 자화됐다고 하면 저렇게 제목까지 표시해서 써야 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야? 물질의 자성, 지금 할 거니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기타 등등이 물론 책에서는 그 세 개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자석에 강하게 길린 성질은 강자성. 예. 아이고 그렇지. 물리는 물리에서 화학은 화학에서 해야지. 물리에서 벌써 오비탈이 나오면 안 되지, 그치? 그 물리에서 후트의 법칙에 다를 수도 없는 물리식, 그치? 자, 그래서 잘한다. 너무 잘한다. 강자성. 아니, 표로 하나. 이 셋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방금 같은 자화의 방향. 두 번째는 그 자화를 유지할 수 있냐 여부로 이 세 개를 다 구분할 수 있다. 가로줄 거도 되고. 자, 그러면 그 자화 방향 감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다. 왜 빨간색으로 쓰나? 외부 자기장하고 같다는 게 자기장이 일단식으로 있을 때 이게 자성체를 갖다 하면 내부의 자기장도 이 방향이 된다는 뜻이다. 그럼 내부 자기장 중에 얘는 S겠지? 그럼 자기장이 있다는 것 같은 얘는 여기가 N 그리고 외부 자기장은 NSS니까 여기 S란 거지. 즉 외부 자기장과 유도된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고 간단히 얘기하면 끌려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감자성이 강하게 끌린다라고 하는데 그냥 자화 방향의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은 끌려가게 돼 있다. 상자성도 마찬가지 같은 방향이다. 그런데 감자성은 반대 방향이다. 즉 반자성체는 좌우 방향인 외부 자기장과 반대. 그 얘기는 자석의 흑간이 밀려난다는 뜻이야. 이번에 그 초전체 라인이라는 그건 누구였지? 일곱 간번에 K가 21이었나? 몰라. 하여튼
그거 마이스는 혹은 죽으라고 강조했던 게 극단적인 반자성. 그러니까 나중에 보이지만 반자성이 들기가 가지밖에 없거든. 왜냐면 상자성이 나타나는 게 스핀 때문이다. 그럼 얘는 스핀이 없을 때 나타나는 궤도 운동의 영역입니다. 그럼 들기 약하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반자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자석 가까이에 있을 미련한 물체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물론 매우 작은 물체의 반자성체에 자석 가까이에 미련함을 볼 수 있긴 하다. 이번에 그 반도체, 초전도체에 난리 났을 때 맨날 무언가가 떠있는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반자성이 미친 듯이 강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지.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성질이 어쩐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빴어. 자, 그럼 그 다음 중요한 자화 유지라는 건데, 자화 이렇게 외부 장애가 같은 방에 자화된데 치워버렸다. 외부 자석을.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냥 생각으로 자석이 되는 거. 즉 자화를 유지한다면 자석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누가 유지하냐면 강자성체는 자화를 유지한다. 그 얘기는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그렇게까지 지들끼리 강하게 끌어당기지 못해서 외부 장애를 치워버리면 그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성질, 자와 반으로 자와 유지해가지고 이 세 개 다 구분이 되죠? 그럼 제일 쓸데없는 게 누군지도 알겠다, 그죠? 이 보이죠? 자, 그래서 결국 반자성체의 특징은 자와의 외부 자기장과 반대라는 거. 강자성체의 특징은 센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덮여주니까 이렇게 유지하면 자석이 된다. 즉 사람들이 자석이라고 부르는 자석으로 쓰이는 다 강자성체다. 제 대표적으로 자석으로 쓰는 물질이 누가 있지? 철, 그죠? 그러니까 철은 강자성체겠지 뭐. 같이 끼어다니는 니켈도 강자성체겠지 뭐. 자,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런 거. 그런다고 화학도 아니고 얘를 물어보진 않겠지? 책에서 얘 있네. 이 과목이 화학이잖아. 자, 어차피 나는 외우는 거 못하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부르긴 개부. 자, 여전히 얘는 혹시 관심 없거든. 불쌍하다. 하나는 얘기해줘봐. 안 해. 모른다. 자, 그래서 얘는 몇 개만 알아주면 되는데 강자수제 제테르는 얘는 모르겠으니까 자석으로 쓰이는 철만 알아주면 되겠지. 철 간대야 맨날 따는 니켈 또 그리고 자석 중에 좀 강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왔을까? 코발트가 더 들어갔네. 알게 뭐야. 자, 일단 반자성체는 얘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상자성체를 무시할 거거든. 모든 금속이 자석에 붙는 게 아니라 구름을 오히려 밀어낸다. 이걸 이용해서 꽤 재밌는 실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반자성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쓸데가 많거든. 물은 원소는 아니지만 물은 분자 상태가 되면 반자성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자석이 충분히 강하면 물이 70%인 사람은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얘기다. 날개 없이. 진짜로 가능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자성체. 70%가 물이라 가지고 조금 모자라긴 해. 근데 개구리는 띄울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초전도 자석으로 개구리 띄운 사진이 몇 개 있거든. 개구리 물이 90%라 가지고. 자, 다시. 물이 대부분 물체는 자석이 충분히 강하면 물이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날개 없이 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 짓 하려면 액체를 위에서 떠야 되니까 게다가 반자성체가 최대한 없으면 다른 게 없어야 되니까 어머나 야하게 옷 같은 거 입고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 강자성체 뭔가 자기 구역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과학도 그게 있구나. 근데 그림 한 장으로 이해되는 게 아닐 텐데요. 자,
어쨌든 강자 상태 이 정도까지만 살짝 딴거만 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다. 책에 나오지만 이걸 이해하면 좀 편하. 이거거든. 자, 반자 상태는 뭐냐면 예를 들어 d 오비탈 기준으로 하자. 대부분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은 d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상태가 결정한다. 즉 보다시피 d 오비탈이 일단 꼬라지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왜 그랬을까? 하지 말까? 네, 이런 식이 되면은 보다시피 호전자가 없다. 그러면 반자성은 당연히 궤도 운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적 성질이 나타날 거다. 사실상 없지만. 그리고 대충 전자 이동과 비슷하게 외부 자기장이 방해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반자성이 된다. 그 강자성은 어떨 때냐 하면은 당연히 d 오비탈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호전자가 최대. 그리고 어차피 훈트의 규칙에 따라 호전자가 최대로 들어가면서 심지어 스피드 방향도 같다고 했죠. 이러니까 강자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같은 애들이고 조금 강한 애가 있다고 했다고 그죠? 네오디면 걔는 해플 치는 거죠. 네오디면 왜 철보다 강한지 알겠죠? 하나 무지한다. 다시 네오디뮴이 철보다 강한 이유는 철은 땅이랑 같은 방향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원자 하나당 5개밖에 안 되는데 네오디뮴은 7개거든. 사실 3개면 강자성체라고 보기도 힘들다. 5개니까 강자성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7개는 당연히 그냥 무식하게 강할 수밖에 없다. LD. 힘드네. 다음으로 할 거야. 자, 이런 얘기가 당연하게 강자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다. 그럼 상자성은 이게 버린 자식이죠. 얘도 얘가 유리밖에 없을 텐데. 종이처럼. 알루미늄 관심 없어. 자, 어쨌든 얘는 디오비타는 어중간하게 그리는 거일까? 하나만 그리자. 대충 어중간하게 2개 또는 3개 정도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8개 차가지고 2개 정도 뒤집어진 호전자 2개밖에 없거나 즉 애매한 상태다. 즉 다시 상자성 가지고 문제 안 낸다. 기껏해 이런 성질만 가지고 얘기할 거다. 어떤 놈이 지나가면서 이거 상자성 반자성 구분하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걔가 제정신이 아니거든. 여기가 어디야? 자, 그 다음 반자성체도 후딱 볼까? 그래서 성질이 재밌게 표현되었으니까 외부 자기 없을 때 우선 구성한 가원자들의 총자기장이 빵이고 왜냐고? 호전자, 호스핀이 없거든. 즉 원래 원자 자석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은 들이대면 그 순간에 반발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엄밀하게는 자석을 밀어낸다. 그렇게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딱 저 전자 상태만 봐도 얘가 훨씬 강우인 어중간하게 강우인 덜 기억할 걸 예상이 가능하다 그죠? 즉 강자성 세고 상자성 어중간한 반자가 좀 약하다가 아니라 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 약하다. 그리고 얘는 꽤 세고 사람들이 자석이라고 생각한 만큼 얘는 자석만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심지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자석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석이 충분히 있어야 알루미늄 붙는다. 그냥 참고 강자석만큼 세게 붙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림은 다시 한번 자기 구역을 봐야겠다. 이거 그림 오래 잘 나오네. 일단 130페이지 먼저 보자. 자기 구역이라는 거, 마그네틱 도메인이란 건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춤 좀 하나 빌려줄래? 오른손
이렇게 해봐. 얘가 N극이라고 하죠. 그럼 그 주변에 다른 원자가 있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당연히 같은 방향에 변하는 게 당연할 거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거 이렇게 오고 쭉 오고 이런 식이니까 특정 구역에서 원자는 같은 방향으로 나열하게 돼 있다. 그게 자기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그 늘어선 방향은 랜덤한 방향이니까 보다시피 자기 구역 내의 원자가 나열한 방향이 조금씩 다 다르다. 즉 마치 자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원자는 자석인데 외부에서 볼 때 자석이 아닌 걸 보는 게 첫 번째 상태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자석을 딱 갖다 대니까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 변화를 찾아볼까? 일단은 대체로 방향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나열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생겼지.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 거기에 흰색 선으로 그려진 데가 자기 구역이거든. 원래랑 똑같나? 달라졌죠.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원자가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자기 구역이 점점 넓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방향에 쭉 자기장이 늘어서기 시작하는데 강자 상태는 그 원자 자석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니까 다시 배열이 지멋대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고정되면 치워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뒤에 상자 성체 볼까? 외부 자기장 외부장 없을 때는 지멋대로 게 맞고 외부 자기장 걸어주면 프리하게 돌아가서 자석 단위로 전부 다 자기장 방향으로 늘어섰다, 그죠? 근데 얘는 원자 자석의 도메인, 그러니까 자기 영역의 성식 정도 강하진 않거든. 그래서 외부 자기장 치워버리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꼬여있는 분자 구조 쪽에 입자 구조 해제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간 거다. 아주 작은 디테일, 첫 번째 그림하고 마지막 그림이 똑같을 거야. 실제로 이렇게 똑같지 않겠지만은 거의 이 정도가 맞다. 자, 그 다음 원자 성체는 아예 원래는 자기장이 없었지.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는 원래 변화를 싫어해. 그게 패러데이의 법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기장 반대 방향은 자석이 싹 다 나열된다. 정확하게 이건 전적인 유도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자, 그런 다음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당연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겠지. 구분 안 되는 상태로. 그래서 결국 저 그림이 얘기하는 건 요거 얘기긴 한데 세계 상황이 원자,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봤을 땐 조금 다르다 정도까지 해석을 해놓고 자성체 이용은 할까? 필요 없어. 어차피 전자기도 못할 거. 아니야, 하죠. 자, 자성체 이용이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른 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요거 외부에서 변화를 주면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를 유지한다는 뜻이지. 그럼 이거 어디다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정보를 저장하는 데 쓸 수 있다. 즉, 그 자성체 이용 어디다 쓰냐고? 쓸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정보 저장하는 데다 쓰겠지. 자, 그래서 자성체 이용, 전자 또 나왔다. 강자성체 쓴다는 거. 아까 철심이 강자성체입니다. 그냥 고자성은 자석이니까 당연한 얘기다. 패스. 간접광부다. 자, 그 다음 액체 자석도 그냥 강자성체를 때려 넣은 거다. 어디다 쓰는지 나도 모른다. 집회 위주 방지라는데 되나 진짜? 진짜? 자, 그래서 아마 액체 상태에서 자석을 쓴다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자석 써가지고 자화시켜놨으니까 자화 여부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뜻일 거다. 그러니까 말은 당연히 안 된다. 자, 그 다음 하드디스크 드디어 정보 저장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성체 이용 중에 제일 많이 쓰면 누가 뭐래도 강자성체다. 사실 나머지 안 쓰이는 이유, 상자성은 아무만 봐도 쓸 데가 없어 보인다, 그죠? 반자성체는 뭔가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약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강자성체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바이바이. 아.